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요. 먼저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 마감 상황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19%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745포인트 선에서 오늘의 포인트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0.38% 하락한 가운데 9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899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네요.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오늘 개인이 8천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팔아치운 가운데 8,325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소폭의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코스닥 역시 개인이 홀로 순매수에 가담한 모습인데 4천억 원 넘는 물량 담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은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2,770억 원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은 1,500억 원 가까운 물량 팔아치웠네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일부를 책임지실 전문가님, 루카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남자, 루카 전문가님. 네, 그렇죠. 월요일에 남자 네. 루카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바꾸니까 저도 어색하네요. 네, 되게 어색한데요. 네, 카메라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겠죠? 지금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카메라. 아, 네. 5번 카메라요? 네, 아, 지금 네. 이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좀 개인 생활에서도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는 이러나 저러나 시장에서 적응을 하여서 우리는 수익만을 오로지 생각하면서 달려야만 이러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1시간 또 알차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탐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세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 전문가님께서 8시 안까지 이제 방송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꼭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코너 코로나인가 리모프닝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 아니면 리오프닝 이 둘 중에 하나로 이 지수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주들도 오늘 특히나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동시에 개별주 특징주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코로나 테마주를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의
정답을 선택을 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섹터는 코로나 섹터대로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리오프닝주는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개별 테마, 개별 수급, 그리고 개별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휴마센스, 그리고 레피젠, 이 세 종목이 세 기업이 진단키트 주로서 개인용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진단키트 주로 분류가 됐는데, 레피젠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종목. 그래서 경남제약, 그 유통 관리를 맡고 있는 경남제약이 며칠 전까지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허가 제품들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수젠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새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새로운 재료가 출현을 했을 때 빠르게 포트를 이동하여서 그때그때 수익을 챙기는, 그렇게 코로나 테마주는 접근을 하셔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그때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정부에서도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독감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치사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지금 1.5%입니다. 네. 근데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현재 1%대예요. 아. 그 말은 독감보다 오미크론으로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적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감 체제로 개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더라도 일상생활에 보장은 해주겠다. 이러한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좋은 종목들을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항공, 그리고 여행, 그리고 공연 같은 그런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을 조금씩 잡아가시면서 저점에서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둘 다 매매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그 섹터 모두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와 함께 같이 신명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정말 발빠른 대응, 수급성이 확확 바뀌는 요즘인데, 이러할 때 전문가님 도움 받으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 코로나와 리오프닝 둘 중에 이 네. 포트의 비중을 담는다면 5대5, 6대4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을 담는다면 당연히 저는 6대4에서 7대3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더 비중을 비중을 실겠다.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네, 코로나 테마주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네. 확실히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인 한마디로 윗꼬리 한번 찌르고 네. 내려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윗꼬리에 고점에 물리게 된다면 또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 물리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는 저희는 포트에 담지도 못하고 시드가 막혀서 네. 그런 계좌 선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6대4에서 7대3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테마주는 그냥 저와 함께 그냥 비중 조금씩 해서 조금씩 시드를, 그리고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계좌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를 조금 더 비중을 담기를 권하셨는데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 여행, 뭐 공연, 뭐 놀자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좀 관심 가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항공 쪽에 눈을 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항공 같은 경우에 물류 쪽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와 별개로 네. 이제 여객기로서는 기능을 상실했지만 화물 물류기로서는 계속해서 실적을 챙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챙겨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인가, 그거에 주목해서 그 중에서도 네. 저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을 준비를 해놨죠. 네, 그 준비를 해놓은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여객보다 화물에 조금 더 비중을 담으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대한항공 화물 호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수출이 많이 되고 네, 맞습니다. 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여러 가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주시광 한 줄평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이동채 회장이 차명 계좌로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4%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장 중에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가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33만 9,400원이었던 시초가 30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앉았다가 장 막판까지 소폭의 조금 반등세 나오긴 했었네요. 그래도 4% 하락세. 에코프로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5.28% 하락세, 에코프로 HN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예전에 이제 공장 화재 사건도 있고 그렇죠. 연이어서 이제 경영진의 그런 오너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생각에 에코프로비엠에 엄청난 시드를 지금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주가를 조금 주식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내부자 거래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됐지만 바로 발빠른 대응을 했죠. 그 경영진들이 사퇴를 한다는 그런 발빠른 대응을 하면서 주가를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건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 2등 2차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래처 다 뚫려 있고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소재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그 오너 리스크로서 그 분들이 사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악재로서의 재료가 소멸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현재 241위평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보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장 마지막에 계속해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이 아래 바닥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가의 수급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이 에코프로비엠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어떤 기업이든 악재 리스크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악재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엄청난 실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적을 보여드리는 이유,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지 않은 기업도 재무가 계속 받쳐준다면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듣고 비중을 뭐 30% 40% 실는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그냥 죽으러 가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서 그 아래 만약에 떨어질 경우 또 여기서 비중을 얼마나 또 실어야 될지, 그래서 어디에서 또 매도를 하고 어디에서 최종 매도를 해야 최종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매수 타점까지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아셈스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인 모습
오늘 강세였는데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셈스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또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면서 15%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수급의 불안전함도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따가 제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맞습니다. 큰 반등을 보였어요. 그 네. 말은 뭐냐? 시장의 수급이 좀 많이 뺏긴다. 쏠렸다. 다른 신규 상장주에 네. 많이 쏠려서 뺏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셈스 같은 경우도 저는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이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접착제, 한마디로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신발, 그리고 섬유, 그리고 자동차의 그런 부품의 접착까지도 여러 다방면 산업에 쓰이는 접착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지금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규 상장주로서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신규 상장주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상장이 되어서 상장한 이후에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청약 이전에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알고 청약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아파트 사실 때도 그냥 매매해서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청약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원가에 사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저가의 매수에 그런 저가 매수로서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하셔서 좋은 기업이라면 상장하기 전 청약을 먼저 미리 넣어서 그걸 계속 가져가 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아셈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도 270억, 그리고 2019년도 341억, 그리고 2020년도 340억인데 이번 연도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는 이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주가는 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지금 당장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신규 상장주의 수급을 뺏겼지만 결국 이 실적이 우상향함에 따라서 그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아셈스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셈스를 잘 주목해서 봐야겠고요. 이 매수 타점 또한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 매수 타점, 저가 매수에서 매수 타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도움 필요하신 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셈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청약을 조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상승세가 가파랐는데요. 이 MSCI 조기 편입 확정 소식 속에서 장중 53만 원대까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종가는 더 높았네요. 54만 8천 원에 8.7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 엔솔 오늘 상승세가 많이 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첫날 변동성이 강할 수 있으니 제가 45만 원 라인부터 한번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4만 1,0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지수가 지금 편입이 됐어요. 자, FN 가이드 2차전지 지수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바로 외국인 자금이 이제야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그런 수급으로만 국내 그런 뭐 애사심 개인 투자자 분들의 그런 수급으로만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지금부터는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뭐라고 했죠? 기대감에 올라간다고 했죠.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더더욱 수급은 활발해질 것이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44만 1,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지금 54만 8,000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정고점은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 기간은 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차전지 배터리
회사로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앵커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닝더스 다이라고 이제 다른 이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쟁이 이 두 기업을 통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네모칸을 쳐놓으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닝더스 다이, 즉 CATL의 시가총액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바로 254조 원입니다. 네, 254조 네. 원이에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130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254조 원을 채울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언제 이 시가총액을 254조 원 정도 가량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물론 코리아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 시장에 그런 상장이 되어 있는 닝더스다이, 즉 CATL에 투자를 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FN 가이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에 CATL에 눈을 돌리고 있던 외국인 자금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을 천천히 매집하면서 잡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말만 듣고 바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을 30% 40% 이렇게 담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안전한 매매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네요.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지금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문가님 오늘 8시까지 방송을 해주시니까 그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입니다.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네. 제가 가져온 부분은 기준금리와 이제 시장금리의 부분을 가져왔는데, 뭐 이거를 지금 당장 안다고 해서 네. 물론 주식 매매에 당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은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금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신 후에 이 이후에 파생되는 그런 개념들까지 가져가신다면 분명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은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니면은 뭐 단어를 보고 아 이거는 어떨 것 같다. 네, 저건 어떨 단어를 것 같다. 보고 어떨 네. 것 같다라고 하면 기준은 우리나라면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했던 기준점을 잡은 금리인 것 같고 네네. 시장에서는 지금 현 시장 세태에 따른 금리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역시 아니면- 내외경제 앵커님답게 거의 정확하게 네. 이거를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출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네. 그런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근 이제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항상 그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시황, 즉 시장 상황에서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국채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항상 시장 상황을 브리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금리 뉴스에 볼 수 있는 단어가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금리라는 단어를 항상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교육을 드렸어요. 그럼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돈의 가격, 돈의 값을 바로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님, 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증가를 할까요? 아니면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증가를 할까요?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죠. 너무나 당연한 네. 얘기죠. 네, 수요가 많아야, 즉 찾는 사람이 많아야 상품의 가격이 많아지듯이 돈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돈의 값, 즉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시장을 바라보셔야 이 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돈의 값을 바로 금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금리 중에서 시장 원리가 아니라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금리가 기준금리, 방금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중앙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혹시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중앙은행은 네.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금리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이 기준금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물가를 잡는 일인 겁니다. 근데 그 물가를 잡는 도구로서 바로 이 금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 금리를 어떻게 사용해서 물가를 잠재우고 그리고 물가를 다시 띄우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앙은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가인데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가가 막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주머니에 돈을 안 풀겠죠. 최대한. 주머니에 돈을 안 그럴까요? 푼다. 아니면 물가가 높아지면 힘들겠죠. 네, 힘들죠. 네. 일단은 힘들죠. 힘듭니다. 네. 네. 뭐 편의점에 가도 물가가 상승을 해서 네. 깎아 하나 사 먹기도 이렇게 힘든 쉽지 상황이 않죠. 생기는데 네. 자,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물가가 너무 높아지려고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물가가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 물건을 사야 할 때 그 물건을 사려는 그 돈을 어디서 빼게 될까요? 통장에서요. 그렇죠. 네. 너도 나도 이제 예금에서 네.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예금에서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예금에서 돈을 빼서 사람들이 물건을 막 이거저거 사기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렇다면 물가는 어떻게 되죠? 물가는 조금 다 내려갈 것 같은데요. 아니죠. 아니면 안정이 되나요? 제가 아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아져요. 더 높아지게요, 그러면. 네, 맞죠. 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물가는 점점 오르게 되고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충격을 안겨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부담스럽게 오르게 되는 이제 국면이 되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왜 금리를 인상을 할까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죠?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네. 해주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부담스럽게 오르는 국면이 되면은 네. 예금에서 사람들이 돈을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네. 그 예금에 사람들이 돈을 안 빼게 됩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 예금에 사람들 돈을 묶어놓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바로 이자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돈을 빼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수요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돈을 사람들이 안 빼게 되면은 다시 물건을 찾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물가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건을 투기적으로 사는 그런 움직임을 제어가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제어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네.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또 하죠. 네, 물가가 너무 하락을 해도 네.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면은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 그 물가를 다시 올리려고 중앙은행은 개입을 할까요? 다시 물가를 올리려고 개입을 한다. 네.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가 죽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지를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려야 기업 활동도 되고 네. 그리고 인건비도 주고 고용의 그런 안정성도 유지가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힘들어지게 되고 네. 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에게 돈을 주겠죠. 이자를 좀 낮춰서. 뭐 국가 입장에서는 네, 뭐 국가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고. 정책들을 네. 하는데 기업이 당장이 힘들어지게 되면 가장 쉽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고용이. 그렇죠. 네. 네.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 이제 고용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네. 수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고용이 위축이 되고 고용이 위축되면은 당연히 네. 월급이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의 위축은 곧바로 시장의 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하락하더라도 중앙은행에서는 당연히 개입을 해서 이 물가를 다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스토리, 네.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지금 물가가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개입을 해서 물가를 올리겠구나. 혹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여서 이 물가를 안정시키겠구나.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시장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야 이런 섹터의 그런 순환매, 네. 순환적인 이런 움직임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서 애금해서 돈을 빼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용어로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PPT를 넘겨드리지 않았네요. 네,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돈의 값, 네. 즉 돈을 시장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바로 금리라고 하는 돈의 값을 다른 말로 금리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하는 돈의 값이 바로 기준금리이고요. 그리고 이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가인데 이 물가를 바로 기준금리를 통해서 잡게 된다, 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중앙은행이 이 물가를 금리를 통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왜 주식시장이 요동이 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까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짧지만 긴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네, 앵커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불안전한 장세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그러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물가 자체가 좀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께서
힘드시다. 네, 일단은 네. 항상 힘든 걸로 주식이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하니까 또 어렵네요. 네, 그 응용이 부분이 좀 쉽지 힘드시죠. 않네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은 대부분 돈을 빌려서 기업 활동을 합니다. 상품을 만들든 공장을 짓든 돈을 빌려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미 네. 시장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들이 있죠. 이자가 더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이익에서 그만큼 올라간 그런 이자 부담이 순이익에서 그렇네요.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기업에게 남는 돈이 없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에 또 타격을 입게 되겠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용, 미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면 네.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물론 저도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투자를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자, 자신의 본연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과 신용과 미수를 써서 즉 빚을 져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의 심리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10%가 빠지더라도 네.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쪽으로 갑자기 빠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 투자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자, 방금 신용 미수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도 돈을 빌려서 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나의 종목은 빠지게 되고 그 이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런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위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모로 개인이랑 기업에게 썩 좋은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물가가 너무 네.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경제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네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도 그리고 너무 내려가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이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상품을 잘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해서 네. 고용도 동시에 이제 고용 상승률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선순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 코로나 같은 그런 아주 큰 변수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기업의 그런 자생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의 정부에서 개입을 하여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올리는 활동을 통해서 경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앞으로 보실 때는 이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금리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셔야겠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하시면 시장에서 보수적인 대응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금리가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전체적인 포트의 양을 늘려서 현금을 다시 주식의 포트로 늘리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셔야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금리와 이제 시장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방송으로만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일 4시에 카톡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톡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린이 분들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제가 실전 매매까지 제가 교육을 통해서 실전 매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커리큘럼을 노란톡방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보고 실제로 같이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손을 잡고 2022년을 한번 힘차게 나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주식왕의 필살기 코너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 더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만 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주식왕 필살기 코너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의 이 노란톡방에서 얻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월 수익 상승률입니다. 통합 수익률은 99.87%,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네요. 2월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최근에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일주일 새 31%나 무려 통합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네, 1월과 2월 하락장이 참 더 많았는데 어떻게 100%, 30%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으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아쉬운 시장이었어요. 왜요? 너무 충분하고 훌륭하신데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99였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세히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하락장에서 같은 경우에 하락장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하락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락장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락장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수급이 전체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들어가도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계좌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수급이 일정한 섹터 그리고 일정한 종목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몰리는 종목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장 시작 전에 그러한 섹터 테마를 선정을 하고 그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잘 선정을 한다면 그날 당일 현금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종목 섹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작업들이 뭐냐? 일단은 전일 미증시,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S&P 지수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나스닥 지수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 바이오주면 바이오주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아니면 게임주들 그런 주들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올랐던 그런 개별 종목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근데 그 개별 종목 호재가 국내 증시에 어떤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일 미증시에서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음날 국내 증시가 전날에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미리 놓으신다면 오늘 국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대략 어떤 섹터가 올라가겠구나, 어떤 업종이 올라가겠구나 그거를 미리 파악하고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국내 증시로 일단 다시 돌아오시면요. 국내 아침부터 이제 바쁘게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책 뉴스부터 시작해서요. 개별 종목 뉴스 그리고 업종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요? 바로 자가진단 키트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관련 진단 키트 주들의 새로운 종목들이 우후죽순하게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죠. 네. 자, 그런 종목들의 그런 뉴스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고 그 뉴스의 강도 그리고 그 뉴스의 팩트 체크까지 맞춰야 내 소중한 시드가 어떤 종목에 갔을 때 그게 불어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을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였고 어떤 업종과 섹터가 상승을 하였다. 제가 첫 번째로 해드리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정보이고요. 두 번째가 자, 오늘 이러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오늘 이러한 테마들을 보아라.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유심 있게 보아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네, 전 세계 1위를 네, 지금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 네, 중이잖아요. 전 세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 테마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유익하게 보시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이게 지금 테마적으로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조심 있게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한 가지 또 나왔던 뉴스가 원전 뉴스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토론을 했을 때 이제 뭐 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 용어에 대해서 말을 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단어가 있어요. 네, 뭘까요? 이제 EU에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는 네. 그 정책을 윤석열 후보에게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네. 그 단어가 뭐냐, 난 모르겠다, 알면 알려주라 이러면서 그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EU택스라는 그런 단어가 시장에 네. 부각이 되면서 그 EU택스에 원전이 포함을 시키겠다. 그랬군요. 네,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원전이 다시 한번 또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재료가 선순환을 하게 되고 테마별로 수급이 계속해서 도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돈이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만약에 SD바이오센서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에 휴마시스를 들어가신 분들은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기존의 약국에서 파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게 아니다. 신규로 지금 편입되는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바이오리더스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신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만약에 자리가 나온다면 실전 매매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1월 달에 제가 100%를 채우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네. 네. 근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은 30%의 수익률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수익률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손잡고 2020년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